법칙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냐면요. A의 X제곱, 거듭제곱의 모양에 대해서 이 A의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미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X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지수들에 관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수 법칙이다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굉장히 쉬워요. 2의 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 한번 해볼게요. 2의 제곱은 2 곱하기 2죠. 2의 세제곱은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돼요. 그러면 2가 모두 몇 번? 5번 곱해졌으니까 2의 5제곱이잖아요. 즉 결론, 이 지수들의 법칙이에요. 지수들끼리 생각을 해봤을 때 2랑 3을 어떻게 하면 더하면 5가 나오죠. 왜 그래요? 2번에 3번을 더 곱했다는 건 지수가 2개에서 3개가 더 늘어났다. 5개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수 법칙, A의 X제곱 곱하기 A의 Y제곱은 A의 X 플러스 Y 지수끼리의 합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제곱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알고 있죠? 2의 세제곱 2 곱하기 2 곱하기 2 2의 제곱으로 나누래요. 2 곱하기 2죠. 그러면 약분돼요. 2 몇 개 남습니까? 2가 하나가 남습니다. 지수들끼리만 살펴볼게요. 3이랑 2가 있었는데 1이 됐다라는 것은 분자에 3개가 있었는데 분모에 2개가 있어서 빼졌죠. 약분됐죠. 그래서 3 빼기 2 해서 1이 됐던 거예요. 즉 A의 X제곱 나누기 A의 Y제곱은 A의 X 빼기 Y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나눗셈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확장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2의 제곱의 세제곱 어떻게 될까요? 2의 제곱이라는 것이 3번 곱해졌어요. 이렇게. 맞죠? 그런데 2의 제곱은 또 뭐예요? 2 곱하기 2. 2 곱하기 2. 2 곱하기 2였어요. 즉 2의 몇 제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6제곱이 나오게 되는데요. 어떻게 나온 걸까요? 지수들끼리 뭐를 하면 6이 나오나요? 2개를 곱하면 6이 나오죠. 즉 6이라는 건 2 곱하기 3에서 나온 겁니다. 즉 A의 X제곱의 Y제곱이면 A의 X 곱하기 Y로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다른 2개의 숫자를 3번 한번 거듭 제곱해 볼게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AB라는 것이 3번 곱해져 있다. 즉 AB 곱하기 AB 곱하기 AB예요. 곱셈은 우리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요. A가 모두 몇 개 곱해져 있는 모양이에요? 3개 곱해져 있죠. 즉 A의 세제곱, B도 모두 3개, B의 세제곱입니다. 어떻게 되죠? 3이 똑같이 분배해서 들어가면 A의 세제곱, B의 세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3 대신에 다른 AB의 일반화 시켜볼까요? X제곱이라고 하면 A의 X제곱, B의 X제곱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선생님이 설명한 모든 지수들이 다 뭐였습니까? 2, 3 이런 자연수로 이루어진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렸어요. 뭐가 자연수였습니까? 지수가 자연수로 이루어진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수는 자연수만 있는 건 아니죠. 자연수에다가 0이랑 음수를 더하면 음의 정수를 더하면 뭐가 됩니까? 모두 정수가 되죠. 정수에다가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숫자를 다 합하면 유리수가 됩니다. 유리수에다 무리수를 합하면 뭐가 돼요? 실수가 돼요. 이렇게 숫자가 확장이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금 공부했던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했던 이 지수 법칙이 지수가 이렇게 확장이 돼도 성립을 하느냐라는 것이 바로 지수의 확장이에요. 지수가 정수가 되고 유리수가 되고 실수가 되어도 우리가 방금 봤던 것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수의 확장이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정수로 확장시키려면 지수가 0인 경우가 있어야 되죠. 즉 A의 0제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음의 정수, 즉 n이 자연수라고 하면 A의 마이너스 n제곱이 어떻게 정의가 되냐? 정의가 되면 정수로 확장을 시킬 수 있겠죠. 자, 유리수는 분수입니다. 즉 지수가 분수일 때
n분의 n과 같을 때 확장되느냐? 이게 정의가 되면 유리수로 확장이 되겠죠. 또 무리수, 뭐 루트 n 같은 것들 이 정의가 되면 실수로도 확장이 되겠죠. 다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지수의 확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a의 0제곱을 우리는 1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a의 마이너스 n제곱을 a의 n제곱분의 1이다 라고 약속을 해요. 선생님이 이거는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a의 n분의 n은요. m제곱근 a의 n제곱으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거듭제곱근이라는 걸 우리가 미리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무리수에 대한 것은요. 그냥 알고만 넘어가세요. 그냥 약속이 가능한데 그냥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이건 나중에 근사값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시험에 뭐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확장해도 된다. 그래서 이렇게 지수가 실수가 되더라도 우리는 지수 법칙을 쓸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만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지수가 이렇게 정수가 되면 뭐가 나옵니까? 분수가 나오죠. 분수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분모가 0이면 안 돼요. 즉 A가 0이면 돼요? 안 돼요? A가 0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수로 확장될 때 밑의 조건이 바뀌어요. 밑이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유리수가 되면은요. 이렇게 근호가 생기죠. 우리는 항상 실수에 대해서만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근호 안이 0보다 커야 됩니다. 즉 유리수로 확장될 때는 밑조건이 또 바뀌어요. 0보다 커야 된다라는 밑조건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가 우리가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밑조건이 생기게 되고 우리가 실수 전체에서 지수 법칙을 쓰려면 A가 뭐보다 커야 된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까? 밑이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조건이 붙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선생님이 교재에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지수의 확장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겁니다. 지수의 확장, 지수를 확장시킨다. 지수가 뭐길래 이 x였습니다. 이 x를 어디까지 확장시키냐? 우리는 실수까지 확장을 시킵니다. 실수로 확장시키려고 했더니 밑이 뭐보다 커져야 돼요? 0보다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됐나요? 사실 x가 자연수일 때는요. 밑이 실수여도 상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a의 x제곱 곱하기 a의 y제곱 x 플러스 y로 쓸 수 있다. 선생님이 아까 보여드렸죠? a의 x제곱 나누기 a의 y제곱 x 마이너스 y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x제곱의 y제곱은 a의 xy제곱으로 쓸 수 있고 ab의 x제곱은 x가 들어가서 a의 x제곱, b의 x제곱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우리가 어디서 다 확인을 했어요? 지수가 자연수일 때에 대해서 선생님이 다 확인을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a의 0제곱이 왜 1이라고 약속을 했는지 이제 생각해 주셔야 돼요. 0제곱이 1인 이유는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2의 제곱 나누기 2의 제곱이에요. 우리 이거 어떻게 계산하죠? 2의 제곱, 2의 제곱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나눗셈. 분모와 분자가 같을 때 약분해서 우리 얼마라고 써요? 1이라고 써요. 맞죠? 그런데 여기에 공식에 그대로 대입해 볼까요? 2의 제곱, 2의 제곱은 2의 뭐라고 쓸 수 있어요? 2 빼기 2, 0제곱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수의 0제곱은 1이다 라고 약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수가 정수까지 확장, 0까지 확장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6번은 어떻게 나왔냐?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2의 제곱 나누기 2의 4제곱 해볼까요? 공식에 그대로 넣으면 2의 뭐가 돼요? 2 빼기 4니까 마이너스 2제곱이죠. 맞나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나눗셈 계산하듯이 하면 분모는 2가 모두 4번, 분자는 2가 모두 2번 해서 약분이 돼요. 그래서 분모의 2가 2개, 2의 제곱분의 1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어때요? 이렇게 마이너스 제곱이 있을 때는 마이너스가 사라지면서 2의 제곱분의 1로 쓸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뭐라고요? 지수를 유리수까지 확장시켰다라는 겁니다. 밑에 보면 이제 우리는 무리수까지 다 확장을 시킬 수 있게 된다. 유리수와 무리수까지 확장을 시키는데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무리수는 시험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유리수까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우리가 거듭제곱 근에서 그 거듭제곱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되고 약속이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A의 3분의 2제곱이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쓸 수 있다고?
어떻게 쓸 수 있어요? 3이 앞으로 나오고 세제곱근의 a제곱 이렇게 쓸 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a에 2분의 1제곱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럼 이거 어떻게 써요? 똑같이 바꾸면 2제곱근 a다라고 쓰는데요. 이 2는 우리가 과감히 생략하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우리 확장됐던 내용들 한번 다시 살펴보고 지수의 확장 마무리할게요. 자, 지수와 밑이 있습니다. a의 x제곱에서요. a의 m제곱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도 되죠. a의 m제곱이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자, a가 밑이고요. 지수가 있었을 때 이 지수가 자연수에서부터 무리수까지 확장이 되는 거예요. 확장이 되면서 밑조건이 생기는 거예요. 실수였지만 정수를 하려다 보니 나눗셈이 필요해. 나눗셈을 하려다 보니 밑은 0이 아니어야 돼 라는 조건이 붙게 되는 거예요. 자, 유리수로 확장하려다 보니 거듭제곱 근이죠. 루트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루트 안은 항상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유리수 조건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무리수까지 같이 똑같은 성질이 가게 되는 거고 a의 0제곱, a의 마이너스 n제곱, a의 n분의 m제곱, a의 루트 m제곱과 같이 지수가 확장되었다. 뭐 항등원, 역원, 근사값에 대한 거는 여러분이 자세히 몰라도 좋으니까 어떤 식으로 확장되었는지만 잘 살펴보시면 돼요.